오늘은 이제 여성 변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성 변비는 달라요. 여성 변비하고 해석이 다릅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앞에다 그려놨죠. 여성 변비예요. 변비는 대개 매일매일 대변을 건강하게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변이를 느껴야 됩니다. 하루에 변을 여러 번 본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되죠, 설사로. 그러나 매일매일 건강한 대변을 보는 사람, 굵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대변이 이상이 있을 때, 소변이 이상이 있을 때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대변과 소변이 오장육부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걸 우선적으로 다스려줘야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한다.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 변비의 정의를 보면 대변 시에 무리한 힘을 주어야 겨우 대변이 나온다. 이건 변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대변이 과도하게 딱딱해서 염소똥 같고 좋지가 않다. 또 대변 후에 잔변감이 많이 느껴지면서 찝찝해서 또 가고 싶고 이렇다.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는다. 또 대변 횟수가 일주일에 3회 미만이다. 이러면 대개 한의학에서는 변비의 경향으로 보고 치료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경향이 여러 가지 증상들과 더불어서 나타날 때 그런 경우에는 대변 관계를 먼저 봐주면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변비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우선적인 것은 요거를 여성이라고 그려놓은 거고 요거에 비해서 남성은 그림이 작습니다만 요게 이제 양이에요. 요게 음이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양이 하나고 음이 두 개예요. 여성은 음이 하나고 양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양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 음이 바로 혈입니다. 남자는 양기고요. 그래서 남자는 항상 보면 아유 양기가 부족해, 양기가 떨어졌어 이러잖아요. 여자는 언제나 빈혈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음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스트레스 받거나 조금만 밥 먹는 걸 시원찮게 하거나 무리를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음혈이 부족되기 때문에 엉치 아프고 생리불순이 오고 생리통도 심해지면서 변비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음혈지부예요. 이 음혈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보면 이렇게 헤맸죠. 남성은 보면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남자 중에도 이렇게 여자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여자 중에도 이렇게 남자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다양한 종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음이 적기 때문에 항상 음혈이 부족되기 때문에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성 중에서 양명형으로 생긴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남성도 양명형으로 생긴 사람이 있죠. 탤런트 조경환 선생님 같은 경우가 그 양명형이에요. 여성 중에서도 이제 양명형이라는 건 대개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입술이 두툼하고 요 눈딱부리가 도톰해요. 그리고 볼도 이렇게 통통해요. 그리고 밥 잘 먹으면 가슴이 커지고 배가 나오는 사람이 양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다리가 가늘어요. 그러니까 상체가 튼실하고 두상도 크고 상체가 발달됐고 하체가 빈약한 게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변비가 오는데 조금에서 변비가 와요. 조금. 이런 사람들은 조하고 금이라는 것은 우울하기가 쉽다. 폐와 연관된다. 이런 사람들은 등이 넓적해요. 이 등이 넓적해요. 등이 넓어 이렇게 보면. 예, 보스 같이 생겼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양명형들이 오는 변비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조라는 건 이게 마른다는 거예요. 진액을 말려. 그러니까 어때요? 변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변비가 된 이런 사람이 또 먹는 거는 너무 잘 먹어요. 어? 너무 잘 먹어. 그런데 나가는 게 시원찮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배로 가고 가슴으로 가고 볼따구로 가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대개 이제 구취가 온다. 그러면 변비를 해결해 줘야 돼요.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변비를 해주면 무릎 아픈 거 없어져요. 왜? 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진액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무릎이 이런 사람들은 조금이기 때문에 진액을 달아서 무릎에 통증이 잘 와. 발목도 잘 삐고. 그럴 때 아무리 무릎 치료해줘도 안 나. 그런데 대변을 나가게 해주면 무릎에 진액이 생겨서 퇴행성도 좋아질 수가 있고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명형으로 생긴 사람이 여성 변비가 많이 오더라. 여성 변비요. 여성이 와서 변비요 이런 사람 보면 대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번에는 담은 변비라는 게 있어요. 담은 변비라는 건 뭐냐면 눈 밑에 보면 다크서클이 이렇게 시커먼 사람들 있죠. 이게 담음이야. 또 여성이 남성같이 생겼어. 여성이 왔는데 보니까 키도 크고 뼈골도 든든하고 코도 오똑하게 미인형으로 생겼고 피부도 건조하고 여성인데 남자 같죠. 그죠? 그렇게 생기면 여성인데 씩씩해요 보면. 이런 사람을 또 담음으로 봐요. 그런 사람이 변비가 오면은 담음 변비야. 이번엔 남자가 왔는데 하얗고 조그맣고 코도 작게 생겼고 여기도 낮아 여기. 이런 사람들은 보면 그러면서 입술도 두툼하게 생기고 이러면 남성인데 여자의 경향이 있는 남성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담음으로 봐. 담음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변비가 왔다 그러면 담음에 의한 변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 변비의 치료법은 생긴 모습에 의한 체질 감별에 따라서 치료하는 거예요. 천상 여자로 생겼다. 그럼 이건 음혈이 부족해서. 천상 여자라는 건 엉덩이가 커요, 작아요? 크겠죠. 엉덩이가 크죠. 여자가 엉덩이가 작으면 그거는 문제가 커요.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왔다. 근데 엉덩이가 작다. 그러면 어깨는 넓은데 엉덩이가 작다. 그러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거는 검사해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음혈을 돋궈줘야 돼요. 근데 큰 사람도 음혈을 돋궈줘야 돼요. 왜? 크면은 많이 필요할까 적게 필요할까? 많이 필요하겠지. 크면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엉덩이가 크다. 그러면 음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써먹으니까 많이 소모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변비가 오는 거야. 또 그런 사람은. 작은 사람은 음혈이 또 이거는 선천적으로 작아. 음혈이 부족돼. 언제나 변비로 고생해. 그럴 때 또 음혈을 돋고 그럴 때는 또 응치가 아파요. 방치. 허리가 아니야. 허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파요? 보면 엉덩이를 가리키더라고. 예, 꼬리뼈에 있는데 어쩜 그렇게 잘하실까? 이럴 경우에는 생긴 모습이나 체질에 따라서 침을 놓거나 한약을 쓰면
변비가 치료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음혈을 덮어줄 것이냐 또는 담음을 제거할 것이냐 이런 그 생긴 모습에 따라서 여성 변비를 치료할 때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침을 놓거나 한약을 쓰면 변비가 근본적으로 임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일정한 시간 충분한 숙면을 해야 돼요. 왜? 숙면이라는 것은 음혈을 돋구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음혈을 잘 돋구니까 피를 잘 저장해서 만드니까 변비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야. 그 다음에 조반석죽. 아침 잘 먹고 저녁을 적게 들어야 장이나 위가 제 역할을 해서 변비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찬 거, 날 거, 센 것을 적게 들어야 담음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담음 변비가 올 가능성이 예방된다.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걸 가지고선도 우리가 여성 변비를 예방할 수가 있다. 박사님, 어떤 치료 사례 먼저 만나볼까요? 네, 33세 여성이 내원했는데 대변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보지 못하는데 그것도 시원하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변이를 느끼지도 못한답니다. 대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일주일이 됐는데도. 그래서 변을 나오게 하는 한약이 아니라 음혈을 보충해주는, 즉 진액을 보충해주는 한약을 투여했더니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대변을 7일에 한 번 정도 갔다면 정말 심각한 건데요. 그렇다면 병이 생긴 대로 온다는 차원에서 이분의 생김새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얼굴이 각이 졌으면서 관골이 나온 게 특징입니다. 또 눈썹이 진하고 눈이 커요. 놀란 사람 눈같이. 예. 그 다음에 젖꼭지가 큰 게 특징이에요. 기과라는 것은, 얼굴이 각이 졌다는 것은 혈이 부족되기 쉽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눈이 크다는 것은 겁도 많지만 혈이 부족되기 쉽다는 것이고, 눈썹이 진하다는 것은 속이 다혈한 형상이다. 소기에서 기가 부족해서 병이 오기도 하고 다혈, 혈이 많아서 혈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눈썹이 진한 사람은 항상 혈이 부족돼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고 또 항상 생각이 많아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야간에 요도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혈이 부족해서 생긴 대소변의 이상으로 보고 음혈을 보충해서 대소변의 이상을 치료한 것입니다. 유방은 위에 속해요. 그런데 유두, 젖꼭지는 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두, 젖꼭지가 유난히 크다는 것은 간혈이 부족되기 쉽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보고도 변비를 치료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생긴 모습이 바로 이 사람한테는 변비를 치료해 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두가 유난히 큰 사람은 간혈을 보충해 줘야 변비가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맥을 짚어서도 변비를 치료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맥을 봤는데 66으로 대장에 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장에 이상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변비가 될 수도 있고 설사가 될 수도 있고 변이 항상 시원찮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장에 진액이 부족돼서 변비로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대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변비가 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비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정말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호소하는 증상은 아주 여러 가지였습니다. 변비가 심해서 일주일 이상을 가지 못하면 변비로 그 변을 나오게 하는 임시 양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방광염이 자주 와서 한 달에 보름 정도 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 아랫배 전체가 묵직하고 허리도 아프고 소변을 볼 때 아프면서 자멸 증상이라고 해서 소변에 검사를 하면 피 성분이 나온다, 피가 섞여 나온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아프고 밤에 잠잘 때 요도가 아파서 잠을 깨는 경우도 있고, 신경을 쓰거나 피로하면 이런 현상들이 자꾸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위가 쓰리고 열이 나는 듯 하면서 생리통이 심하고 멍이 잘 들고 입안허는 구내염도 자주 있고, 다리가 묵직하면서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항상 졸리고 머리가 자주 아픈데 특히 요 부위가 자주 아프다고 그랬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출혈성 방광염을 앓은 적이 있으면서 소변을 검사하면 항상 소변에 피가 조금씩 섞여 나온다는 자멸 현상이 있다고 했고,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임신도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방광염과 생리통이 심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임신을 계획 중이어서 더 몸 건강 관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잠열 현상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현상인가요? 네, 자멸 현상이라는 것은 소변에서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확인이 안 되는데 검사상에 피가 조금씩 섞여 나오는 현상을 자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의학적 진단 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죠. 대개 화체형이라고 해서 입술이 얇고 상순이 뾰족하면서 눈이 동그란 사람들, 웃기를 잘하는 사람들, 얼굴이 잘 붉어지는 이런 화체형들한테 이러한 자멸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이 여성이 변비로 고생하는 것과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요도 끝이 아프다는 것, 또 특히 밤에 요도 끝이 아파서 잠을 못 잔다는 것이 변비를 치료하는데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소변 시에 피가 나오는 경우, 아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소변에 피가 나오는 경우에 아픈 경우와 안 아픈 경우를 따로 해석을 합니다. 아프면 혈림이라고 그래요. 안 아프면 요혈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은 아프기 때문에 혈림으로 보고 사물탕 가감방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변비를 치료하는데 소변 이상이 중요한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의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음혈이 부족하면 소변이 이상이 나타난다는 구절입니다. 음혈이 부족하니까 방광염도 자주 오고 자멸 현상도 있고, 특히 밤이라는 것은 음혈과 연관되는데 밤에 요도가 아파서 잠을 못 잔다는 것이 혈병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즉 음혈이 부족돼서 오는 것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음혈이 부족된다는 것은 바로 진액이 고갈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변비도 동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변의 이상과 변비가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지도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음혈을 돋궈주는, 즉 진액을 쳐주는 약을 쓰면은 변비도 해결되고 자멸 현상도, 소변의 이상도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불편한 증상들도 함께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혈림의 치료약인 사물탕에 지모, 황백, 택사, 적복령을 가해서 투여했는데
이 한약을 투여하니까 소변도 좋아지면서 변비가 동시에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는 구내염도 잘 생기고 또 생리통도 심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다 변비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구내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올 수가 있어요. 기가 부족 때도 오고 또 심소장이 나빠서도 오고 비장이 나빠서도 오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음혈이 부족돼서 구내염이 온 것이기 때문에 사물탕을 가감해서 투여하면 구내염이 같이 치료되고 변비가 풀릴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멍이 잘 듭니다. 이것도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생리통은 대개 기가 울체돼서 그런데 이 여성은 기과, 얼굴이 각이진 기과형이기 때문에 기가 울체되고 기가 울체되면 바로 혈이 부족돼지기 때문에 바로 음혈을 돋궈줘서 변비가 풀리고 생리통도 같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음혈을 돋구어서 변비를 치료한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의 변비 치료 사례들 만나보고 계신데요. 다음 사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려서부터 변비로 고생한다는 23살의 직장인입니다. 변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주변 환경이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어서 10년 넘게 변비로 고생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한약을 투여 후 완전히 좋아져서 하루, 매일 또는 2일에 한 번씩 대변을 보는데 이제는 불편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특징적인 것은 피부가 탄력 있고 털이 많으면서 희지 않고 약간 누러면서 검푸른 색을 띠는 그러한 편입니다. 이렇게 생긴 형은 혈이 부족되기 쉬운 체질이고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오줌 소태가 재발해서 병원을 다니는데 자꾸 재발하고 치료할 때뿐이라고 하면서 혹시 한방적인 치료가 가능하냐고 하면서 내원하였습니다. 네, 피부가 탄력이 있고 또 털이 많은 체질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네, 피부를 보면은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탄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탄력이 있다는 것은 기욱이 단단한 사람이고 기욱이 말랑말랑 무른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보고서 병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기욱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면 혈이 허하기 쉬운 체질입니다. 반면에 피부가 부드럽고 물렁물렁한 사람은 기가 부족되기 쉬운 체질입니다. 이 여성은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있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기욱이 단단하기 때문에 음혈이 부족돼서 즉 혈이 허해서 변비도 있었고 오줌 소태도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피부가 단단한지 또 부드러운지를 보고도 병을 진단할 수 있다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 단단한 피부, 탄력 있는 피부, 그리고 오줌 소태, 그리고 만성 변비라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네. 치료를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피부가 부드러우냐 단단하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릅니다. 같은 오줌 소태, 같은 변비라도 치료법이 달라요. 우리가 생긴 대로 병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것은 얼굴 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뭐 둥그냐, 각이 졌느냐, 코가 크냐, 작으냐, 눈이 크냐, 눈썹이 진하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도 하고 피부가 탄력이 있느냐, 부드러우냐, 거칠으냐 이런 것도 다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병이라는 것은 다양한 원인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병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바로 피부가 탄력 있고 건조하고 피부가 하얗지 않다는 점에서 음혈이 부족되기 쉬운 체질이라는 것을 알고 음혈을 돋구는 사물탕 간방을 투여했더니 변비도 해결되고 소변의 이상도 좋아졌고
이 약을 들고 나서 하얗게 아주 뽀얗게 얼굴이 변해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받는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뻐졌느냐고. 사실 이뻐지긴 뭘 이뻐져요. 어떻게 이뻐져요, 한약을 먹었는데. 그러나 피부가 윤기가 나고 좋아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음혈을 보충해 주니까 항상 꽁지뼈 주변에 엉치가 아팠었는데 이런 현상도 신기하게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네, 오줌 소태를 좋게 하는 약으로 변비도 좋아지고 또 손에 땀까지 좋아진 경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체는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줌 소태를 치료해 주면 변비도 좋아질 수가 있고 손에서 땀 나는 현상도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땀이 많이 났었는데 그것도 함께 좋아졌는데요. 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서 고생하는 여성한테 대변을 소통시켜 주니까 대변으로 독기가 빠져나가니까 진액이 충만되어서 손발에 땀이 나는 것이 없어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양명흑염으로 생겼기 때문에 대시호탕이라는 그런 약을 써서 대소변을 소통시켜 주니까 땀이 좋아졌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예. 네,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이라면 이 한방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하죠, 박사님. 네, 이번에 이제 한약과 침 치료로 변비가 좋아졌던 그러한 경우를 소개합니다. 이 여성은 49세 여성인데요. 한약은 사물탕으로 음혈 돋구고 침 치료는 보혈 강장을 하는 소장 정격이라는 이런 침법을 써서 좋아진 경우입니다. 이 소장 정격이라는 것은 사암침법인데 바로 손발에만 놓습니다. 4개의 혈자리를 자침해서 보혈 강장시키는, 말하자면 보약침이죠. 이 보혈 강장시키는 효과가 나는 이러한 침법인데 혈이 부족돼서 병이 왔다고 판단될 때 보혈시키고 강장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그러한 침철입니다. 네, 침으로도 보약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분의 체질을 감별할 만한 뭔가 특징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평범한 중년 부인인데요. 변비가 너무 심해서 항문이 찢어질 정도이고 변이 너무나 변 볼 때 고통스러워서 요즘은 대변 볼 때 운답니다. 몇 년 전에 자궁 적출도 했고 압진을 해보니까 등에 이렇게 천정혈이라는 곳에 압통이 있었고 하복부에 압통이 또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소장정격 보정시키고 음혈을 돋궈줘야 된다는 소장정격을 놔줘야 된다는 그러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네, 대변을 볼 때 눈물이 날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궁을 드러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자궁을 드러냈다는 것은 음혈이 손상됐다는 것이고 음혈지부인 자궁이 드러냈으니까 음혈이 부족돼서 항상 병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 여성의 변비는 음혈 부족과 연관되는 그러한 변비가 되고요.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흠이기 때문에 소장정격이라는 침법을 또 쓴 것도 됩니다. 이때 소장정격은 바로 자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상의 의미, 자상을 치료해주는 의미, 또 음혈을 돋궈주는 의미로 소장정격을 선택한 것입니다. 네, 자상이라는 단어 다소 생소한데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수술을 했거나 칼로 베이거나 찢어지는 현상으로서 소장정격이라는 침법으로서 묘한 효과가 있습니다. 물집이 잡히는 것도 같은 것이고요. 많이 걷거나 운동을 많이 해서 물집이 잡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소장정격이라는 침법을 놓아주면 신속하게 치료가 됩니다. 테니스 선수 우리나라 정현 선수가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서 고생했죠. 그런 경우에도 소장정격을 놓고
화상으로 물집이 잡힐 경우에도 소장전격 침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햇빛에 노출돼서 안 좋을 때도 이 침법을 씁니다. 네, 그러면 화상에도 침이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번은 유럽 여행을 갔는데 거기 햇빛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맑고 공기가 좋기 때문에 직사광선 쬐면 화상을 입어요. 그런데 거기 일행 중에 5살짜리 꼬마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우통을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말하자면 살짝 화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소장전격의 후계열이라고 요 끝에 놓는 혈자리가 있는데 5살짜리니까 요 한 자리에만 침을 놨어요. 침 자극을 살짝 이렇게 난세로 따는 이런 침법을 했는데 그거 맞고 바로 그냥 자더라고요. 이렇게 화독을 빼주는 이러한 침법도 있습니다. 네, 화독이 빠지니까 몸이 편안해져서 잠이 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변비에도 이렇게 침 치료가 효과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침을 맞고 나서 첫날부터 변이를 느꼈답니다. 그리고 가스가 나오고 너무 편안했고 한약을 들어서 그런지 둘째 날부터 더욱 편안해졌고 대변을 시원하게 잘 봐서 아주 편안하게 지냈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